안녕하세요. 재테크농부입니다. 소파이가 2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.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지, 그리고 소파이의 투자 포인트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. 소파이의 차트를 봐보시겠습니다. 보시면 실적 발표 후 개파락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도 거의 15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시가총액도 많이 떨어져서 약 12빌리언 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실적이 나왔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. 먼저 소파이의 가입자 수입니다. 20년 1분기부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가입자 수가 21년 2분기 들어서는 증감폭이 조금 줄었습니다. 12.2%로 전분기 성장률 23.2%보다는 거의 반 정도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전년 동일 분기 대비해서는 113% 증가했다고 하나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. 실제로 실증가 가입자 수도 1분기와 비교하면 줄었습니다. 21년 1분기에는 43만 명이 가입했으나 21년 2분기에는 27만 9천 명이 가입했습니다. 소파이의 총 제품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15.1% 증가한 366만 7천 개를 팔았으며 그중 금융 서비스가 268만 6천 개라고 합니다. 보시면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해서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퍼센트 비율은 줄었어도 판매 개수로는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분석한 소파이 분석 영상에서도 소파이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이 갈릴레오를 인수했다는 점입니다. 갈릴레오는 핀테크 업체들이 핀테크 기능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. 이러한 갈릴레오 플랫폼을 사용하는 계정은 12.8%가 늘었으며 구독 매출처럼 핀테크 업체들은 꾸준히 소파이에게 갈릴레오 플랫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. 이제 자세한 실적을 봐보겠습니다. 보시면 매출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할 수 있으나 EPS, 즉 주당 순이익이 상당히 크게 어닝 미스가 발생했습니다. 뒤에서 어닝 미스가 왜 발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매출 부분은 21년 1분기 대비하여 10% 상승했습니다. 특히나 에비타가 많이 증가했습니다. 매출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. 소파이의 사업 분야별 매출을 알아보겠습니다. 소파이는 지금 보시다시피 총 3가지 사업 분야가 있으며 대출 사업 분야, 갈릴레오 플랫폼을 통한 기술 플랫폼 매출, 그리고 코인이나 주식 투자, 신용카드 등이 있는 금융 서비스 분야,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. 각 부분별 매출을 분석해 보겠습니다. 먼저 대출 사업 분야입니다. 소파이에서 가장 큰 매출을 가져오는 분야이기도 합니다. 일단 21년 1분기와 비교한 자료입니다. 21년 1분기와 대비하여 총 매출은 3%가 증가했습니다. 거의 증가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출 내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했던 학생 대출이 15%가 줄었고 개인 대출이 60%나 늘었습니다. 소파이가 처음에 학생들 학자금 대출로 시작한 회사이기 때문에 학생들 대출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개인 대출이 가장 큰 비율이 된 것을 보면 점점 일반 사람들한테 많이 쓰이고 있다는 뜻 같습니다.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소파이의 대출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점점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학자금 대출이 떨어진 것은 조금 아쉬워 보이며 왜 떨어졌는지는 뒤에서 나와 있습니다. 소파이의 연도별 매출을 보면 코로나와 상관없이 대출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. 대신 조정된 매출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매출에서 남는 게 많아졌다는 뜻 같습니다. 기술 분야, 갈릴레오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봐보겠습니다. 21년 1분기 대비 계정수는 13.4%가 증가했지만 오히려 매출은 마이너스 1.7% 감소했습니다. 전년 동일 분기 대비해서는 계정수가 119%, 매출은 138% 증가했지만 바로 전분기와 비교해서는 변화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. 발표 자료를 찾아보니 갈릴레오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데 막대한 투자를 했고 직원 수를 거의 2배로 늘리면서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계정수는 늘어났지만 매출은 줄었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소파이의 금융 서비스 분야가 아주 크게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금융 서비스 제품도 20%가 늘어났으며 매출도 무려 163%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소파이가 2년 전 트위터 부사장을 CEO로 데려오면서 CEO가 이 금융 서비스 분야를 미래 소파이의 핵심 분야로 발전시킨다고 했습니다. 즉, 2년 만에 이렇게 매출이 급등한 것이고 특히나 최근 들어 주식, 코인, 신용카드, ETF 출시 등 수많은 금융 서비스 상품을 내고 있습니다. 아직 대출 분야나 테크놀로지 분야보다는 매출이 한참 적지만 이런 성장률은 소파이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
보여주는 좋은 자료인 듯합니다. 그래서 소파이의 총 매출은 전부 합쳐서 약 237밀리언 달러입니다. 총 손실은 1분기와 비교해서는 마이너스 7%가 줄어들었습니다. 손실 비용을 보면 아무래도 소파이가 올해 1분기에 합병이 됐기 때문에 아직도 주식 보상비와 워런트 보증 비용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워런트 보증 비용은 그래도 좀 줄었는데 주식 보상비가 많이 늘었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조정된 에비타는 아주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자료는 스펙 합병 발표 당시 소파이에서 발표한 자료고, 오른쪽은 2분기 발표 자료에 있는 21년 매출 가이던스입니다. 변화가 없이 그대로입니다. 하지만 2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이 가이던스를 초과 또는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. 에비타도 현재 흑자로 돌아섰고 매출 또한 가이던스보다 초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. 중요한 점은 이번 분기에 이 가이던스를 그대로 유지시켰다는 점인데, 소파이한테 매출 악재가 있었습니다. 이것을 감안하고도 이 가이던스를 바꾸지 않았습니다. 어떤 매출 악재인지 바로 뒤에서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 보이시는 위에 빨간 네모 부분이 중요합니다. 소파이는 큰 매출을 담당하는 학자금 대출 상환 관련하여 케어스라는 법이 연장되어 학자금 대출 상환이 2022년 1월 31일로 연장됐습니다. 이 법 때문에 학자금 재융자 수익 기대치가 감소하여 21년 총 매출의 40밀리언 달러를 감소시켰다고 합니다. 또한 갈릴레오 인수합병 관련하여 비용 조정으로 인해 12밀리언 달러가 감소했고, 이것을 2분기 실적에 반영했다고 했습니다. 즉, 다 합쳐서 52밀리언 달러를 감소했는데도 21년 예상 가이던스를 980밀리언 달러로 유지한다고 했습니다. 이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소파이의 발전에 대한 자신감이 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소파이 CEO가 말하기를 이 케어스라는 법이 원래 올해 9월 30일 만료였고, 이것 때문에 소파이의 학생 대출 매출이 많이 줄어 주당 순이익이 나아졌다고 했습니다. 그러면 이 법이 21년 1월 31일까지 연장됐으니 올해까지는 주당 순이익이 많이 낮아질 수 있고 가이던스보다 낮게 나올 확률이 큽니다. 그리고 갈릴레오 인수합병 비용 12밀리언 달러가 반영된 것도 2분기 주당 순이익 감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. 그러면 다음 분기나 내년부터는 주당 순이익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운영 비용 쪽을 확인해보면 연구 비용이 다른 운영 비용보다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보시면 작년 동일 분기 대비하여 많이 증가하긴 했지만 일반 및 관리비나 마케팅 운영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어느 정도 사업이 궤도를 찾아가고 있고 스펙 합병 및 갈릴레오 인수로 인한 관리 비용이 많이 증가한 듯합니다. 그래도 연구 비용이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조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. 결국 소파이의 실적 발표 후 하락은 주당 순이익의 어닝미스로 인한 하락으로 보입니다. 예상치보다 많이 낮았습니다. 그래도 전체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저는 오히려 조금 올라야 정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매출이나 소파이의 미래 방향성을 잘 잡아가고 있고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가이던스를 잘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현재 소파이는 락업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제가 분석한 락업 물량 해제 관련 영상을 꼭 보시면서 적절한 투자 시기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개인적인 생각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.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